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한심한 여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애인과 남편을 이용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리사는 자리에 더 바짝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이미 대학 캠퍼스를 떠나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리사와 그녀의 남편 마이 라워즈는 막내인 서맨서를 새 학교에 데려왔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들은 만실에서 빈 둥지로 이사했습니다. 씁쓸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마이과 리서는 대학 2학년 때 만났고 리서는 그와 필사적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2년 동안 헤어질 수 없었고 4학년 마이가 MBA를 취득하기 위한 5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리서는 작은 사립학교에서 교직을 찾았고 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4학년을 마치고 마이의 고향으로 이사했고 마이는 아버지의 작은 회사에서 생산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마이의 첫 월급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가 새 직장을 시작한 지 6주 후에 아들 자슈어가 태어났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들을 만나 기뻐했고 2년 후 서맨서가 그들과 합류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리서는 서맨서가 학교에 갈 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교실로 복고 그녀의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와 같은 지역에서 4학년 교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서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작은 제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라워즈 장로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으며 그의 작업장은 우주 응용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을 위한 고품질 특수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들의 틈새 시장은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고품질, 단가가 좋았습니다. 생산량이 적다는 것은 단가가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대규모 제조는 정기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도 품질에 대한 경쟁자 마이과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팀을 구성했지만 존 라워즈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마이는 지능적으로 추론할 만큼 충분한 엔지니어링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재능과 열정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는 판매 협상과 공급망을 처리하여 아버지가 자유롭게 설계하고 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잔이 함께 품질을 유지하는 동안 마이는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워즈 제조를 6년 전 존 라워즈가 막대한 해양 위기를 겪었을 때 닥친 틈새 비극의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고작 55세였지만 과체중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식사와 흡연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는 모든 일을 통제했습니다. JN을 대체할 3명의 젊은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이 엔지니어 중 2명은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토니 길리즈는 2년 후 존과 동일한 창의적인 불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니는 엔지니어링 이사로 임명되었고 마이가 그의 아버지와 가졌던 것과 거의 동일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JN과 마이가 한 가족이었고 이제 존이 떠났으므로 회사 소유의 책임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마이가 회사의 전체 소유자이므로 마이는 리서가 40세인 남편을 보기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라고 더 많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는 1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예를 통해 그의 검은 머리가 약간 회색이었고 몸매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래프팅 및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수상 스포츠를 선호했습니다. 리서는 젖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지만 누워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이과 두 자녀가 다이빙을 하는 동안 보트는 리서가 체육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필라테스 줌버를 하고 요가를 하면서 몸매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리서의 풍만한 가슴과 그녀가 4학년 교사로 가는 곳마다 고개를 돌릴 정도로 탄탄해졌습니다. 리서는 개학 파티에서 아빠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대학에 진학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반에서 3등으로 졸업했고 그의 할아버지가 다녔던 동일한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5년 프로그램 동안 한 달간 인턴십 자신은 일정대로만 지낸다면 5년 안에 원자력 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할 것입니다. 예,
그의 할아버지는 실용적인 공학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은 좀 더 다채로운 것을 원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서맨서 3은 고등학교를 2년 일찍 졸업하고 그녀의 형을 졸업반에서 2등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은 웃으면서 그의 여동생 3이 지난 3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조쉬는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조쉬는 베트 어린어의 자리를 놓친 것에 대해 그녀를 조금 놀렸습니다. 교육기관의 졸업반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생에게 학술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술 수업의 어부 플러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3은 프리메드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교의 분자 생물학 프로그램 리서는 딸이 있어서 기뻤지만 딸이 전통적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슬펐습니다. 리서는 약간 편견이 있었지만 18세인 딸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도회 여왕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멀어졌고 리서의 일부는 그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삼리서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몇 주가 모두에게 힘들겠지만 어떤 후회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가 리서에게 몇 가지를 요청했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입니다. 마이크는 웃었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지와 스카이프로 죽어가는 것은 거의 아이들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리서는 앞으로 4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 동의했습니다. 리서와 마이크는 오늘 장기 결혼한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이웃의 잡담 집안일과 기타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이었고 마이크는 금요일에 집 주변에서 몇 가지 일을 하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리서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에 도착했고 마이크는 미니밴을 차고 보통 3대가 들어있는 차고에 있는 자신의 둥지로 몰았습니다. 2살짜리 미니밴 마이크의 캠리와 마이크가 수의사에게 직접 구입한 213 코어베트는 리서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2년 전 어느 날 밤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는 그것이 그녀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 계약에 따라 주요 계약업체와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기술적으로 회사에 속했기 때문에 리서는 미니 버스가 주차되자마자 아이들이 즉시 좋아한다고 불평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리서는 약간 아픈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차에서 8시간 동안 샘의 물건을 모두 기숙사로 끌고 가며 전날 밤에 거친 섹스를 했기 때문에 리사는 뜨거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들어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유를 좀 사러 가야 한다고 마이크도 말했다. 미니밴 리서는 여기 오는 길에 왜 멈추지 않았느냐고 신음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내에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고속도로에서 내린 후 2개의 상점을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야 할 것처럼 보였고 리서가 작은 거품을 느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때때로 주의를 기울여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의사를 데려갈게요. 저녁은 이 미니밴보다 훨씬 멋지고 운전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리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VA 소리를 내며 차고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갔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리서는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여러 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남편이었고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고 리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년 전 마이크의 끊임없는 여행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했지만 리서는 지적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리서는 마이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감정적으로 리서는 어느 날 저녁 마이크가 외출하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동안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서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전환을 위해 와인 몇 병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옆집 클럽에 갔습니다. 그녀는 동료 교사인 바브 오어너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해를 했을 때 그것은 마이크 회사의 엔지니어인 토니 길리스였습니다. 토니는 훌륭한 댄서였고 리서는 다른 교사들이 떠났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서는 좀 더 춤을 추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토니는 택시를 불러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껴안고 그의 뺨에 뽀뽀를 한 후 차에 올라탔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크는 다시 출장을 떠났고 토니는 그녀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춤을 추는 또 다른 밤 리서는 기뻐했고 또 다른 멋진 저녁을 보냈습니다. 토니의 친구들 몇 명을 만났고 그들은 그녀를 회사에 받아들였습니다. 리서는 마이과 처음 결혼한 이후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리서는 그것이 무해하고 순진한 재미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이에게 그것이 약간 외설적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이 마이를 혼자 남겨둔 것에 대한 작은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이가 출장을 떠나 있는 동안 춤을 추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키를 했기 때문에 보통 11시까지 훈련을 위해 떠났습니다. 오후 그들은 9시까지 빙판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방과 후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고 리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그는 리서의 부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썸앤서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리서는 그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의 심화 수업을 위해 수업은 서로 다른 저녁에 열렸기 때문에 리서는 어떤 패턴도 없었고 마이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토니는 축복이었고 그가 앉아있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춤을 추기 전에 저녁을 먹으며 마이크가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춤을 추는 동안 그의 부재를 기대한다고 수줍은 미소로 인정했습니다. 토니는 그녀의 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토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니는 마이카 사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짜내기 위해 어떻게 좋은 엔지니어링을 무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마이카 토니가 개발한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막대한 돈을 받고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토니와 결코 공유하지 않은 방법 리서는 그녀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에게 화가 나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이크는 즉시 토니가 마이카 회사에 처음 합류했을 때 서명한 계약에 법적으로 그를 묶었다고 말함으로써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므로 마이카 남편이 그녀를 버리고 화가 난 부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친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리서는 토니에게 몸을 기울여 포옹을 했고 포옹은 열정적인 키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레스토랑을 떠나 그날 저녁 토니의 타운하우스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들은 댄스 파티에 가지 않았습니다. 리서는 그것을 외도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진정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울메이트 섹스는 격렬하고 재미있었다. 토니는 두 아이의 엄마인 36세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던 남자였고 학교 선생님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의 29세 된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옛 동료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춤을 추러 갔고 아이들과 마이가 없을 때 리서는 종종 토니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그녀가 이혼을 겪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학생들이 겪는 일을 충분히 본 그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그들이 두 가족과 함께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집에 있을 때 훌륭한 아버지였으며 그가 계속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감정이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토니에게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는 방금 토니를 훨씬 더 높은 급여와 더 많은 연간 성과 보너스를 받는 엔지니어링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토니는 자신의 위치와 고객과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잠시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토니는 리서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는 부재 상사로 간주되었던 마이크보다 토니를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및 생산 직원이 토니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연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썸앤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토니는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동시에 직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이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리서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알몸으로 샤워에서 나왔고 그녀와 토니가 목욕하기 전날 밤 그녀의 근육은 이완되었습니다. 3회 학교 출발을 축하했고 그녀의 애인은 그녀를 지칠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3회 주기 졸업으로 두 사람은 계획을 2년 앞당길 수 있었고 토니는 뜨거운 물과 로션이 잘 작동해서 매우 기뻤고 이제 그녀는 학교로 기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이가 오늘 그녀와 함께 축하하고 싶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서는 마이과 공유하는 큰 탈의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가운을 잡고 떠나려고 몸을 돌렸지만 갑자기 얼어붙어 옷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익의 물건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리서는 마익의 옷장으로 달려가 윗부분이 치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또한 비어 있었습니다. 마익의 모든 개인 소지품도 화장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리서는 계단으로 달려가서 부엌에서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벽에서 가족 사진 몇 개가 사라졌고 마익의 영화 컬렉션도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은 거실에서만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마익의 집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엄청난 상황. 마익은 그녀를 버리고 3위 학교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마익과 토니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두려움이 그녀에게 닥쳤습니다. 리서는 토니에게 전화했어야 할 전화를 받기 위해 계단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리사는 악수를 하며 가운데 DVD 위에 놓여 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리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앞면에 마이크의 손글씨로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열어서 리사를 읽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나는 여행을 피할 수 없었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품에 몸을 던졌습니다. 교활한 토니, 나는 당신이 풀바데 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디 헤스켈 크립이 있었다면 그것은 토니였습니다. 토니는 사무실에서 내 엉덩이에 키스하고 내가 없는 동안 내 등을 때렸습니다. 쥐를 홍보한 후에 나는 그가 내 아내를 개인적인 잘못된 인용으로 여기고 저기서 빈정거림으로 만들고 엔지니어링 직원이 느메스를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내 직원들을 나에게 반대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의 불륜이 1년 동안 계속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조사관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배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동의하는 유일한 것은 3위 학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14살짜리 딸이 아버지에게 자기 엄마가 사기꾼이었다고 말해야 했다고 말한 사람은 3위였습니다. 제가 3을 데려간 깜짝 다이빙 여행을 기억하세요. 키즈는 집에 돌아와서 당신이 친구와 나누던 다소 솔직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당신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떠날 때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3위 집에 오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녀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말에 당신이 토니의 침대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내가 당신을 떠났다는 것을 그녀는 나와 상의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3은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조기 졸업할 때까지 너랑 같이 있기로 했을 때 샘은 일찍 졸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 바로 졸업할 뻔했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샘이 하라고 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동시에 충격을 받았어. 그녀의 결정은 자시가 졸업할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3은 그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3을 믿도록 하기 위해 내 증거의 편집된 버전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전히 그와 그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남아있다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켰습니다. 이것이 그와의 관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에게 행운을 빕니다. 당신과 당신의 연인은 내 회사를 훔칠 계획을 세웠지만 당신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회사가 가족 신탁에 속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의 후손이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두 자녀이고 저는 이혼 시 공동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연금을 받은 급여와 제 집이 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에 내 BTI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신탁을 팔 수는 없지만 이사회의 도움으로 L의 제조 직원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신탁관리인 자시 3과 나 자신으로 구성된 신탁에 회사를 팔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사무실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서프라이즈를 망칠까요? 제가 노래를 들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면 곧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점심은 혼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나에게 사랑으로 말을 걸어주기만 하면 나는 이미 떠났습니다. 마이크 PS DVD에는 당신의 최고의 히트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랭톤이라는 폴더에 있는 비디오를 꼭 시청하세요. 리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한 일과 아버지에게 행할 계획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맙소사 L의 제조 직원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은 틈새 시장을 채우기를 원하는 훨씬 더 큰 회사의 회사가 매각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사무실을 맞이했습니다. 마이크는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소유자와 마이크의 기업 변호사팀이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생산 및 지원 그들은 최소한 5년 동안 더 일하거나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매수에 대해 연금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니의 편에 선 엔지니어들은 그러한 보장을 받지 못했고 토니가 수익성 있는 약속을 했을 때 등을 돌렸습니다. 미래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토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리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바로 음성 메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가 주말 내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서와 대화할 기회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국 그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토니 절망에 빠진 그는 자신의 계획을 저장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리서의 드라이브 진입로로 차를 몰고 가서 차고를 들여다보는 마이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어베트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마이크가 집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고 대답이 없어 그냥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자 집을 수색하던 중 리사가 침대에 앉아 벽에 걸린 평면 TV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리사에게 물었다. 리사가 리모컨으로 손을 내밀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TV가 살아났고 토니는 화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뜨겁다. 토니는 화면에서 말했다. 토니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의 오락실과 그 사람 친구 몇 명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조금만 신경 쓰지 않고 즉시 내 침대에 누웠더라면 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노부인과 함께 자면서 이 멍청한 회사를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몇 년을 기다렸다가 그의 딸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녀는 섹시하지만 10대에게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친구들이 무례한 웃음과 저속한 문장을 외쳤을 때 토니가 외쳤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영상은 한 달 전 녹화된 날 문제의 16세 학생이 그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발표된 날 토니는 자신의 계획이 2년 동안 진전되어 너무 기뻐서 리사가 영상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녀는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잃었고 마이크는 우리 둘을 파괴했다. 토니 나가기. 마이크가 그의 46구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이 문으로 들어올 때 당신을 쐈을 것이고 나는 그냥 가버려 행운을 빕니다. 이 분야에서 일자리 찾기. 마이크가 그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서는 돌아서서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벽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리서는 화요일에 복무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는 $120만 집을 유지하고 마이크는 장기 투자의 대부분을 일시불로 가져가는 이혼 제한 50분의 50에서 완전히 공정했습니다. 그의 연금의 현재 가치와 교육구에서 받은 연금 사이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비용은 신뢰로 충당되었지만 이 판사에게는 위자료도 없고 그 대가로 다른 연락도 없을 것입니다. 비디오는 결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크는 3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가지겠지만 그녀는 1년 내내 대학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분이 상했지만 3의 개인 메모에는 앞으로 2년 동안 방학을 엄마와 그녀의 애인과 함께 보내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는지 나는 그 남자의 체력과 지능에 감탄하지만 무엇 당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영원히 살아도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되는 이유를 알게 되므로 첫 번째 이야기만큼 흥미로울 것입니다. 일주일 전 변화. 나는 조개처럼 행복했습니다. 내 두 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아내 단어는 2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지역 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금발입니다. 똑똑하고 섹시하고 웃기고 아름답습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어가 대학을 졸업한 여름에 결혼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내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남자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는 훌륭한 어머니이고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해 나는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폴소다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회사는 펜실베니아 스트라우스버그의 한 차고에서 두 형제가 설립한 가족 소유 회사입니다. 1963년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포뮬러를 개발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나은 탄산 청량음료는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수는 450명이고 가족이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추가 확장에 저항합니다. 몇 주 전에 타임 매거진은 가족과 그들이 만드는 탄산음료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잡지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큰 문제를 일으킨 최근의 모든 문제에 대한 촉매제라고 의심합니다. 원래 가문의 공식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켜졌습니다. 회사의 보안 책임자로 제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1985년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로 아어트와 폴에서 일했습니다. 승진하여 임명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보안 책임자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적어도 그 빌어먹을 잡지 기사가 비밀 공식이 수백만 명이 볼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기 전까지는 보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새로운 스탠드에 오르자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어떻게 크게 증가했는지 갑자기 제 일이 더 이상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기업 스파이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룬 전시회에서 나는 제임스 본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심지어 쇼 마지막 날 회사를 위한 일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많은 정보를 흡수하느라 정신적으로 지쳤습니다. 호텔바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앉는 소리가 들려 무심코 몸을 돌렸습니다. 그 방향을 보려고 머리를 댔다.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짧은 드레스를 입고 낮은 상의를 입은 빨간 머리의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녀의 가슴은 남자가 밤새도록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계곡을 형성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밤새도록 재민이를 촬영할 건가요? 아니면 그 여자에게 음료수를 사줄 건가요? 그녀가 아름다운 미소를 번쩍이며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혀를 입에 넣고 바텐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다른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맥주 딱 3일 뒤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집에 도착하여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제가 사무실에서 오후 회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모니터에 이메일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사용자 이름은 베스트 프렌드이고 첨부 파일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편지를 열었는데 두 문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적어도 12번 이상 다시 읽었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정오에 읽은 메시지가 KC 공원으로 가서 운동장 근처의 검은 링컨 옆에 주차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이 상사안의 자녀 부모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커뮤니티 리더들이 큰 두려움에 떨며 첨부된 사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속이 뒤집혔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가 우리가 바에 있던 첫 번째 사진에서 빨간 머리를 가진 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머리가 어질어질한 사진이 있었는데 내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이고 처음에는 꽤 노골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진을 개인실에서 찍을 수 있는지 화가 났어요. 이것은 누구든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내 생각은 방향을 바꾸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본다면 내 마음은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벌거벗은 빨간 머리의 사진이 나오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가슴에 커다란 주근깨 몇 개까지 볼 수 있었던 훨씬 더 유죄를 입증하는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그녀가 맨 위에 있던 사진전은 상사와 아이들, 특히 단어가 이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술이고 폴 사이먼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한 모든 사람은 수년에 걸쳐 계약서에 도덕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회사에서 물건을 훔쳤고 한 남자는 계속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생각해서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세우기 사진을 찍은 이유 왜 이메일을 받았나요? 왜 공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나요? 어떻게 상황을 잘 돌릴 수 있었나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유는 적어도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갑자기 직면하게 된 폭풍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제가 방어해야 할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한 가지 큰 문제를 밝히도록 협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 혼합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는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나는 보안 책임자로서 맥주를 마셨다. 나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시설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더 삼엄하게 보호된 구역에 침투할 수 있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 컴퓨터나 그 빌어먹을 파일을 해킹할 수도 있었다. 이것이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인 게 분명하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정오까지 공원에 가려면 1시간 안에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전화를 받았다. 아우트 사이먼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히 정오에 그와 폴과의 만남을 재빨리 약속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공원으로 들어가 검은색 링컨 옆에 멈췄습니다. 차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남자가 나가서 붙잡았습니다. 그가 내가 차에 타길 원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는 문나는 두 남자를 모두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주 똑똑하다고 말했어요. 운전석에 있는 남자가 말했어요. 나는 모든 가족에게 사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원 친구 상사 그리고 동료 길 건너편 호텔에서 WI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엔터 키만 누르면 업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알아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나는 당신의 태도를 좋아합니다. 벤슨 남자는 낄낄거렸습니다. 당신은 딱따구리 목수와 같은 보안 전문가입니다. 제가 토요일 밤에 여자를 고용했는데 당신 자신이 내 여자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빨간 머리를 발견해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200이고 빨간 머리는 내가 당신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진이 꽤 잘 나왔어요. 그냥 이 문제를 끝내자고 생각하지 않나요? 돈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 운전해요. 돈을 원해요. 남자가 웃었어요. 뒷좌석에 있는 제 친구에게 당신의 아이디와 회사의 가장 민감한 영역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코드를 주세요. 내가 그걸 당신에게 준 걸 그들은 안다. 나는 해고될 것이고 아마도 고소당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다른 일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벤슨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이 키를 누르기만 하면 당신은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1분씩 회전할 정도로 빠른 세상 내가 비명을 질렀다. 지금 당장 코드와 내 아이디가 필요하면 그는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줘.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드리고 다시는 우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은 당신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며 내가 경고한 코드가 있어도 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사방에 보안 카메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협박범이 동의한 일이지만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회의실에서 상사와 만나 전략과 마케팅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모니터 보는 남자 빼고는 텅 비겠지. 그 사람은 막대기보다 멍청해. 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들락날락할 거야. 나는 뒤를 돌아서 그 남자의 파트너를 바라봤다. 좌석 그는 낡은 리처드 닉선 마스크를 손에 들고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가 까다로운 디키를 녹화할 것이고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신분증을 꺼내서 그 남자에게 코드 번호를 말하면서 건네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 닛산 센트라를 타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협박범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엔터 키에 가볍게 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내내 그것은 자살폭탄 테러범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큼이나 긴장되었습니다. 1시간 후에 차가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링컨으로 돌아갈 때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촌놈들은 바보들이야.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바로 돌아가자. 그러니 내가 요구한 컴퓨터를 나에게 줘. 노트북아. 그 새끼가 고의로 키를 눌렀다고 웃었다. 안타깝다. 이제 내 노트북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피해가 이미 낮아졌어. 그 친구가 내 문을 열고 깜짝 놀랐을 때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 할지 궁금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떠나라고 손짓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칼을 든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사람은 문을 쾅 닫고 서둘러 닛산으로 올라갔고 두 차 모두 빠르게 차에 올라탔다. 나는 그들 앞으로 뛰어들까 말까 고민했다. 그들을 멈춰라 하지만 내가 처한 악몽을 끝내라. 나는 어리석게도 이 바보가 계약의 끝을 지키고 사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나는 인생의 터빈이 실제로 회전하고 있음을 보았다. 매우 빠르고 낭비가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신이 결혼 생활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도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내 문제인 것 같아요. 글로리아, 내 생각엔 그녀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훨씬 더 많은 것이라서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제 일어날게요. 글로리아의 집을 지나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고 의자를 가리키며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단 제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나요? 내 친구 글로리아를 보다가 모니터에 있는 사진을 봤다. 글로리아는 빨간 머리 여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사진을 확대했다. 여자는 붉은 머리가 얼굴 전체에 흩어져 미소만 보이도록 했다. 나는 그녀가 활짝 웃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글로리아, 베가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녀를 모를 것 같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의 30분 동안 앉아서 발뒤꿈치를 시켜야 했어요. 글로리아는 사진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들 각자를 몇 번이고 쳐다본 다음 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저항하는 것이 그녀에게 너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의 친구와 이웃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받았고 보낼 멋진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아직 사진을 보지 못한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 기분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글로리아가 전화를 받고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단 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7명이 예술 작품이었고 폴은 물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족이었습니다. 폴의 아내는 몇 년 전에 사망했고 그녀의 딸 괜히 이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어치의 아내 밀드리드가 그의 왼쪽에 앉았고 나머지는 아어치의 아들 폴의 아들이자 회사 CFO인 바브라 빈선 단입니다. 오늘 이 사진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협박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답을 공식화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가 배심원단을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일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알고 있듯이 협박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당신에게 의지했습니다. 저는 회사뿐만 아니라 성공의 비밀을 지키고 절도 시도의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단 아어트는 당신이 추천한 회사로부터 이미 몇 가지 보고서를 받았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들은 이 바보가 훔친 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대접하기 좋아하는 다소 쓴 음료에 대한 조리법 문제는 당신이 협박을 당하게 만든 행동입니다. 이 사진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결혼한 남자이고 베가스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불법적으로 촬영되었으며 내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나 또는 여러분 중 누구라도 비공개로 하는 일은 우리의 사업이며 고용주의 친구나 지인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비밀리에 한 일입니다. 가족 회사이고 우리는 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폴은 우리가 도덕적 서약을 신성하게 유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종류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그들이 사진을 무시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 그들이 나를 더 빨리 밖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법원에 의해 형성되지 않았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와 내 옵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추악한 소송이 될 것임을 알아두며 더 나은 해결을 바랐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갑자기 문이 열리고 글로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우 특이한 일이었고 그녀가 매우 긴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회에 간섭하는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적어도 벤선 부인에게 단어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행을 향해 곧장 걸어가는 그녀는 길고 심플한 코트를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높이 들고 멋져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 상황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선 다너 아트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것은 분명하지만 이 회의실은 내부 투쟁을 위한 포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이 그녀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단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그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당신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단어는 주장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단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단어가 매우 혼란스러운 그림을 물었습니다. 사이먼에게 진실은 이게 바로 사진 속의 여자가 나입니다. 단이. 베이거스에 있었던 같은 주에 로스앤젤러스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가본 데이트 중 가장 좋은 데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단어는 그룹 앞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를 봤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증거가 놓여 있습니다와 라스베거스에 있는 동안 바다 앞 부동산을 구입하셨나요? 벤슨 부인이 밥 로빈슨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진 속의 여성이라면 우리는 아마 무엇이든 옳게 믿을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나요? 단은 우리에게 미리 말하고 이 모든 문제를 건너뛰십시오. 라빈선은 쉽다고 질문했습니다. 에마와 라빈선 단어는 뜨겁게 대답했습니다. 단은 진짜 신사입니다. 그는 나를 당황하게 하거나 굴욕감을 주기보다는 해고를 택할 것입니다. 가족의 고통을 아끼기 위해 그는 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글로리어가 전화했습니다. 나에게 그 사진과 내가 사진 속의 여자라는 그녀의 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열었고 그 사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허가 없이 우리 호텔방에서 찍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은 기꺼이 여기에 와서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가져갈 의향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이것이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을 이 붉은 여인이라고 부르나요? 로빈슨에게 묻습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회사는 또 왜 그렇게 거친 말을 해서 자신을 당황하게 하려는 겁니까? 다시 한번 간단합니다. 로빈슨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사랑하면서 남편과 나의 사진을 찍을 정도로 사악할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당혹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나는 남편이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며 그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며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밀드리드 사이먼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단어는 아어트 사이먼의 아내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30분 동안 나이든 여성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사이먼 부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4세이고 몸무게는 122파운드이고 1인치 정도 부끄러워합니다. 참석한 여성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키가 5피트 12분의 1피트입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은 44세보다 훨씬 어립니다. 로빈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녀는 35세도 안 됐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나는 로빈슨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재킷을 입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단어가 내 팔을 잡았을 때 나는 그에게 좋은 고리를 주기 위해 뒤로 돌아섰습니다. 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를 놓아주세요. 단어가 짖었습니다. 나는 로빈슨에 대한 손을 풀고 그를 다시 자리에 앉히게 했습니다. 내 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역사 로빈슨 씨, 당신 앞에서 당신의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는 나를 숭배합니다. 단어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밀드리드 사이먼이 개인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방어하는 방식은 존경하지만 로빈슨 씨의 무례함이 매우 화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적을 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항상 그녀의 얼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진 속 여성은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밀드리드 사이먼은 예를 들어 당신이 사진 속 여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당신 남편의 지위를 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단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지 모르실 겁니다. 사이먼 단어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이 나라면 단은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귀하의 회사가 귀하의 공식이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당혹감과 조롱을 당하게 된 부부가 이 사진에 묘사된 것처럼 부끄러움이나 굴욕감 없이 사적으로 사랑을 즐길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귀하와 에마와 사이먼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까요? 열정의 열기 속에서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단어가 물었습니다. 사이먼 씨와 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벤선 밀드리드 사이먼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사생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사진 속의 젊은 여성만큼 좋아 보일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단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소위 증거는 내가 LAX에서 상갑산 가발 때문에 내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사진 덩어리입니다. 내가 바에서 찍은 사진에는 내 얼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옷을 입고 있는 단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글로리어가 확대한 사진입니다. 단어는 지갑에서 윤기 나는 사진 2장을 꺼내서 그룹 앞 테이블 위에 던지며 주장했습니다. 왼쪽 가슴의 주근깨도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아래의 작은 문신을 확인하고 이것과 비교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녀가 말하는 동안 모두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단어는 재빨리 코트 단추를 풀고 그것을 어깨에서 벗어 던졌습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코트를 집어 그녀에게 다시 던져야 할지 아니면 그냥 거기 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에로틱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벌거벗었지만 이보다 더 섹시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먼 씨 사진을 보시고 제 왼쪽 가슴을 살펴보신 후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도나가 폴 사이먼에게 테이블로 걸어가서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긴 조사처럼 보였던 벤슨 씨는 정말로 당신이 사진 속 여성이고 아름다움의 전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